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체코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한정훈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지난 이스탄불에서 모든 사역들을 마치고 이제 그리스로 왔습니다. 그리스 이곳 지역은 네아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서 옛날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에서 이리 와서 나를 도우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음성을 환상 중에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로 생각하고 즉시 왔던 이곳 네아폴리. 네, 맞습니다. 역사적인 것을 아는데요. 우리 한정훈 선사님 시청자들에게 한번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체코에서 선교사로 9년째 사역하고 있는 한정훈 선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정훈 선교사님, 체코에서 여기까지 같이 오셔서 선교 대회도 하고 또 같이 함께 여행도 하고 계시는데요. 한정훈 선교사님 체코에 언제 들어가셨으면 9년째 되셨다 그러니까 네, 2016년도에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계시고, 체코 맨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느꼈던 체코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네, 체코를 가보기 전에 선교지로 결정을 하고 난 후에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막바로 갔겠죠. 맞습니다. 다른 외국에 사신 경험은 없으시고. 외교 산 경험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체코에 가게 되셨는지 하는 그것을 묻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 한국에서의 신앙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사건은 언제였는지요? 제가 6살 때 6살 때? 병들어 죽게 됐는데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미션을 또 섬기고 있었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낫지 않으니 이제 아랫 마을 그 무당 할머니 집에 보냈어요. 제가 한 2주 정도 산 기억이 있는데 낫지 않으니 무당 할머니가 어머니 불러서 당신 아들 이제 오래 못 산다고 데려가라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저를 데리러 갔다가 이제 무당 할머니가 한마디를 했답니다. 예수 선생을 만나봐라. 그렇지만 안 될 걸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저희 시골 충청북도 영동에 있는 그 양산이라는 면에 있는데 양산교회로 저를 그날 바로 업고 가서 이제 미시를 섬기다 보니 예수 귀신이 무서워서 교회를 못 들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럴 때 이제 교회 전도사님이 나와서 어떤 아줌마가 아이가 울고 있는데 교회에 서성거리니까 사택으로 내려갔는데 마치 구역예배하는 금요일 저녁이어서 저를 전도사님 그 사택에 올려놓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를 해서 제가 기도받고 나왔습니다. 6살 때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 전사님 잘 모르시는 그때는 나도 크면 저번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목사가 된 사월을 어리지만 제가 이렇게 6살 때 하게 되고 저희 모든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와, 정말 6살 때 예수를 믿고 또 저분들처럼 목사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어릴 때부터 선택하시고 또 이미 예정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때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때의 그 기억을 되살려보면 혹시 그런 마음들을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했나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커서 뭐 낼래? 이러면 항상 목사 된다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할 때 놀림을 당하지는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 않고 전도를 또 많이 했고. 좀 많이 하셨고요. 네. 그 놀림을 안 당한 것은 수교사님 보니까 아주 덩치가 크니까 다른 친구들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덩치도 적고 그랬는데 네. 이제 군대를 특전사를 제가 특전사를 가시고 나오면서 네. 몸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친구들한테도 전도하고 친구들한테 어떻게 전도하셨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네. 교회 가자. 예. 그래서 늘 뭐 교회가 집에서 2km 떨어져 있는데도 네. 늘 교회에서 살고 네. 새벽 예배 어머니 따라서 가고 네. 수요 예배 안 빠지고 목요일 토요일 학생 예배도 가고 아. 구역 예배도 참석하고 네.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집에서 2km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일주일 내내 뭐 교회 생활이 끊어지지 않았네요. 네.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참으로 깊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학교 신학교 가시게 되는 겁니까? 이제 고2 때 네. 선교에 대한 헌신을 또 하게 되고 네네.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네. 그리고 시골에서 상업고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가정 형편도 어렵고 또 목사가 된다고 꿈을 꿨지만 이제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올림픽 끝나고 고3 때 1988년 끝나고 고3이 때 취직이 돼서 부산에 이제 신발 공장에서 일을 하는 계기가 돼서 부산을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신 데는 충청도에 사시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이 부산에 돼서 부산을 내려가시게 됐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러니까 전에 스카우트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스카우트보다는 이제 그 공장에 일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누님이 제 위로 5이에요. 여동생 남동생 8남인데 누님들이 다 이제 부산으로 가니까 자연스럽게 부산으로 가게 됐어요. 부산을 가시게 되었구나. 부산의 생활은 어땠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많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부산에서는 저희 누님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했고 믿음이 좋았는데 어느 날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수영로 다니 부산 수영로 교회를 이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큰 교회인데 건담에 앉아서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목사가 돼서 이 교회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뭐 어릴 적부터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에 참석하고 그때야 교회 참석하는 것이 사실 뭐 자기 신앙의 전체를 주님한테 바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 후에는 어떻게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27살 결혼하고 그리고 대학 졸업하기 전에 한 4년 정도 한국 전생을 연수를 하다가 이제 IMF 이후 신대원 총신대학원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대로 이제 신대원 들어가면서 수영로교회 전도사가 되고 그다음에 목사가 되고 선교 목사 이제 8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원한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 성경의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고 사람을 두고 행하시는데 특히 사람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청년 때, 대학 때, 그 다음에 그 대학을 마치고 나서 군대 갔다 와서 모든 거 소원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네요. 너무 놀라운 일인데
그때 제 나름대로 원칙은 네. 기도 응답이 없으면 네. 움직이지 않는다. 아. 네, 항상 그 원칙을 제가 어리지만 지켰던 것 같고 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확신을 주셨을 때 네. 그때 이제 옮겼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아마 받을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기도를 놓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한다고 하는 말은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성교사님을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 그냥 세상에 버려두지 않고 또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또 보내시고 큰 역사를 이룩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손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손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성교 목사님 하시다가 이제 다른 뭐 결혼하셨다고 그랬죠. 네. 결혼하셨는데 그 사모님 자랑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자랑. 네. 제 아내는 24살에 만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계기가 아주 은혜롭습니다. 네, 그 은혜로운 얘기를 좀 나눠주십시오. 일단 이제 말씀드리면 네. 이제 2년 정도 사귀었는데 네. 이제 아내가 만나지 말고 전화로만 연락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이제 헤어지자는 말은 아니니까 제가 안 만나고 전화로 1년을 이렇게 통화만 했어요. 같이 부산에 있으면서. 그런데 이제 1년 지나고 났는데 헤어지세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받은 거는 자매가 저를 싫다고 해서 떠날 때는 잘 보내줘야 된다. 그런 이제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제 아내를 이제 만나서 헤어지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잘 떠나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 아내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고.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이 하나님께 그 스토리를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떠나지 말고 저를 붙잡으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제가 찾아왔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회복이 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 함께 이제 선교에 대한 그런 헌신을 계속하죠. 그러니까 아내 그 선교사님께서도 굉장히 신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 같아요. 맞습니다.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많고 무엇보다 이제 중보기도 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전히 저와 함께 동역하면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슬라의 자녀들은 셋입니다. 셋이요. 아들, 딸. 평안 기쁨 사랑인데 평안 기쁨 사랑. 지난해 이제 평안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지난해 했으니까 아직까지 손주는 없고 이제 또 손주를 보면 할아버지가 되겠네요. 그것이 이제 부모의 그 바람과 소원인데 요즘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또 좋은 서로 마음이 잘 합해서 좋은 자녀를 또 낳는 손주가 생기고 또 믿음의 가문이 계속 개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제 체코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유럽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체코 이제 선교사로 이제 체코에 갔을 때 체코가 어떤 나라였는지 한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현대 뭐 여러 가지 소식 뉴욕 그 뉴스들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빠르게 전달되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체코에 대한 선교사님 가셔서 어떤 체코는 이런 나라라 하면서 좀 소개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체코는 뭐 관광지죠. 예. 프라하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실 수 예, 있습니다. 프라하는 아마 한국 분들 중에서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체코로 왔을 때 저는 전혀 알지 못했고 그 얀 후스라는 종교개혁자가 1415년에 화형당했다는 것을 세계사 시간에 배운 거밖에 몰랐거든요. 그래서 와서 얀 후스를 이제 발견하고 그분의 역사와 그 업적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나라에 제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났는데 마틴 루터 100년 전에 얀 후스는 프라하대학교 총장이었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스의 죽음 이후 얀 후스를 지지하던 얀 지식한 장군을 비롯한 후스파들이 15년 동안 그 카톨릭 십자가교와 전쟁을 하면서 20만 명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을 잃게 돼요. 그때의 그 숫자가 체코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많았던 때가 바로 600년 전 역사입니다. 그런 전쟁의 그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 얀 후스의 후예들인 이제 모라비안들이 지금부터 300년 전에 난민이 되어서 독일 헤른후트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진젠도르프 백작을 만나면서 그 공동체가 선교 공동체가 되어서 진젠도르프가 1760년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60세에 사망하게 되는데 33년 동안 226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게 됩니다. 이 선교 운동은 해안선 선교를 했던 윌리엄 캐리보다 6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선교 역사인데 진젠도르프 사망 이후 1930년대까지 3천여 명의 선교사가 또 나가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 모라비안들이 세운 교회들이 전 세계에 한 100만 명이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체코의 모라비안들이었습니다. 체코 모라비안, 그 모라비안들의 그 깊은 신앙심이 잔 웨슬레를 낳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 같은 한 사람의 죽음이 결국 헛되지 않고 그 뿌려진 피가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난 그 이후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지도자들이 나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바로 그 체코에서 일어나는 맞습니다. 또 다른 체코의 얀 후스 얘기 외에 또 다른 체코의 좀 자랑 한번 해보시죠. 자랑. 제가 이제 많은 나라도 다녔고, 그 청년 때부터 선교지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어디를 다니셨나요? 한 80여 개국을 다녔던 것 같아요. 선교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런데 캐나다 밴쿠버 로키 마운틴도 가고 단체전을 하고 했지만은 유럽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들이 있는데 제가 가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도시는 체코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와, 이거는 또 처음 듣는 얘기인데 유럽이라 그러면 제일 아름다운 것이 스위스의 아름다운 몽블랑산이 있는 그곳이 맞습니다. 굉장히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체코의 체스키 크룸로프라는 동화 마을이 있습니다. 아주 중세 때 세워진 아주 그 강이 흐르는 불타방이 흐르는 그 계곡을 따라서 아주 집들이 아주 집약적으로 아주 조각처럼 세워진 그런 인위적인 마을은 아니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주 지금 이제 관광 명소로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한 곳인데요. 한번 와보시면 저희 방송을 통해서 우리 체코 선교사님이 체코 자랑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아직 체코를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선교사님 계시는데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제 마음이 듭니다. 네. 또 그러고요. 다른 프라하와 그것 외에 또 다른 곳도 자랑할 만한 체코요? 네. 네, 체코는 이제 인구 1,050만 명. 1,050만 명의 네,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지만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숫자는 1% 미만입니다. 네. 보호마율이 그러면 무신론이 74%로 유럽에서 맞습니까? 가장 높은 비율을 네.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교회 성도들이 참 따뜻하고 사랑이 받고 음. 지난 9년 동안 함께 동역하면서 네. 아 이렇게 좋은 분들이 있구나 네. 교회 안에 네. 형제자매들이 너무 이렇게 가족처럼 그렇죠. 관계 속에서 네.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네. 체코 사람들이 좋습니다. 체코 사람들이 제가 체코 사람이라 그러면 딱 저에 대한 인상은 뭐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 부산에 있었습니다. 네. 부산에 있었는데 그 지역이 이름이 서면 서면 부전선이라고 알고 있어요. 있는데 네. 제가 성주국민학교 그때 있었거든요. 네. 그 당시 때의 성주국민학교의 그 본관을 체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또 중학생들도 그렇게 했고 물러가라 체코 폴란드 대물한 적이 딱 생각이 나서 네. 체코 같으면 좀 무시무시한 사람 같은 느낌인데 네. 지금 좋으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좋으시나요? 체코를 비롯한 네. 폴란드 많은 유럽의 동유럽 국가들이 네. 구소련의 네. 공산당이 억압해서 통치해서 네. 공산화를 시도하려던 그런 아픈 역사의 시간들이 있는데 네. 모든 체코 사람들이 공산당을 다 싫어하는 것이었고요. 네. 1989년 이제 벨벳 혁명이 일어나면서 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네. 체코에도 공산당이 두 손으로 다 따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사람 어디로 들어갔나요? 그러니까 공산당의 정권을 이제 내려놓은 거죠. 네. 민주화가 시작이 된 거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와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1968년도 프라하의 봄을 통해서 네. 민주화에 대한 그 갈망이 네. 체코 사람들한테 있었고 비폭력, 무저항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하고자 하는 애국 정신들이 역사 속에 많이 깃들어 있는 걸 볼 때 네. 얀 후스의 그 후예들이랄까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인의 정서와도 상당히 또 좋은 그런 역사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그 체코에 어떻게 가게 됐는가 그리고 체코의 그 자랑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 가운데 이미 좀 현재 체코 현지에서의 사역 소식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체코에 가신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역들의 얘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또 서로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까지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체코의 이야기로 우리 한정성 기사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